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취지와 업무 실적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음성적으로 청와대에서 전담해오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누구를 하셨는지 그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걸 몇 개 말씀해 주시죠.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지명된 사람뿐 아니라 여러 후보자를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시면 하는 어떡해요? 것에 예? 투명하게 해야죠. 당연합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실적을 설명해 달라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송홍률 후보자 검증하셨나요? 특정인을 누구를 검증했는지 여부를 제가 여기서 밝히는 부적절합니다. 그러면 인사검증이라는 게 투명성도 기하고 제대로 객관성을 기하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7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인사검증의 7대 기준이라는 건 인사를 임명할 때 기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임명을 안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임명권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7대 기준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객관적 투명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미 출범이 2달이 지난 데까지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에 장관님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의 취지와 업무 실적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해온 인사검증 업무 일부를, 그러니까 객관적인 1차 검증을 해서 판단 없이 제공하는 1차 업무를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만들어 신설해서 부여한 것이고요. 그 취지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음성적으로 청와대에서 전담해오던 인사검증 업무를 부처의 통상 업무로 루틴화시켜서 그것을 투명화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우에는 기록이 전혀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과거 정부가 수만 건 인사검증을 했을 텐데요. 그때 그 기록이 하나도 안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희가 이 연속성 있는 부처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인사검증 관련한 자료가 보존되게 되는 그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업무 실적 누구를 하셨는지. 그걸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대표적인 걸 몇 개 말씀해 주시죠. 네, 그거 중요한 업무, 대통령이 임명한 주요 공직에 대해서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누구누구를 검증했다 이렇게 발표는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인사검증이라는 것이 실제로 인사를 지명되는 사람뿐 아니라 여러 후보자를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프라이버시의 문제나 그리고 그렇게 불투명하게 하시는 것에 예? 투명하게 해야죠. 당연합니다. 지금 저한테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업무 실적을 설명해 달라고요.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월 7일 날 출범했죠. 그 이후에 대통령 임명한 주요 직위를 보좌하기 위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자료가 남아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 드리고. 송홍률 후보자 검증하셨나요? 특정인을 누구를 검증했는지 여부를 제가 여기서 밝히는 건 부적절합니다. 장관님, 네. 1차 1차 검증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자는 누구이고 어느 부서입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인사 검증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은 당연히 대통령실입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디입니까? 대통령실이 어디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그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이실 겁니다. 민정수석실이 옛날에 있었던 거 말이죠. 지금 수석만 없어졌지 거기서 하는군요. 공직기강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것처럼 거기가 책임자라면 거기서 치안이라든가 왜 검찰을 관장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드셨죠? 없어졌죠? 만든 이유가 뭡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책임자가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인사정보관리단의 설립 필요성이 뭐냐고요?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밀실에서만 관장하던 내용을 부처의 루틴 업무를 뽑아서 저희가 지금 1차적인 것을 의견을 달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해서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분산과 견제의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자료만 모은다는 것은 대서소 비슷한 건가요?
언론에 검색하면 나오는 거 좀 하는 아닙니다. 겁니까? 뭘 하는 그런 겁니까? 취지가 아니고요. 저 위원님께서도 민정비서를 해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인사검증의 이제 그 로데이터들은 이제 있죠. 몇백 가지 해보지 않습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이게 문제되는 사안인지 여부인지 판단하는 그런 것은 일차적인 검증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객관적 자료를 제공한다는 말씀이지. 예를 들어서 언론 자료에서 뭐 저 언론 조례 보도 자료라든가 언론에는 보도 근거를 그냥 로데이터로 제공한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러면 인사검증이라는 게 투명성도 기하고 제대로 객관성을 기하려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는 7대 기준이 있었습니다. 검증은 문제 있는 걸 걸러내는 거니까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인사 검증의 7대 기준이라는 건 인사를 임명할 때 기준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이걸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가 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7대 기준에 어긋나니까 임명을 안 하는 것. 그것은 이제 임명권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7대 기준이 지켜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객관적 자료만 수집하기 위해서 검증단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은 누가 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과거 전립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런 기능을 안 했었습니까? 그런 기능을 했었습니다. 지금 공직기강은 그거 안 합니까? 지금 공직기강은 저희가 보낸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아, 딴 건 안 합니까? 그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가 검증 안 하냐고요. 추가 검증은 여기서 나온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알아보라고 하면 저희한테 의뢰를 더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객관적 자료만 한다는데 그런 대서방식의 업무만 하기 위해서 직원 20명을 가지고 이 난리를 쳤단 말입니까? 그게 대서방은 아니고요. 대서방은 아니고 제가 오히려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정도의 객관적 투명한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미 출범이 2달이 지난 데까지 이렇게까지 반대하시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다음에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총리님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은 인수위원회의 조직을 대통령 출범 이후에 한 달 동안 유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6조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단이 출범하기 이전의 검증 조직은 인수위에 있었던 검증 조직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